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나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내 신천지 교인 만여 명에 대한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나 예방약이라고 홍보하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동해안 지역 지자체들은 불안감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방역에 나선 것도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방역과 확산 방지 최일선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27일 오후 현재까지 나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도내 신천지 교인 만여 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늘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27일 오후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6명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6일 밤 도내 신천지 교인 1,300여 명에 대한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모든 신도를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특히 보육교사나 복지시설 근무자 등 취약계층 관련 종사자를 우선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상이 없는 교인들도 2주간 능동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 통보된 신천지 신도 명단은 총 1,331명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증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며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 격리 후 선별 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춘천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남양주에 70대 확진자 부부와 시외버스를 함께 탄 접촉자 파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탑승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버스기사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버스 기사 1분과 우리 시민 1분은 격리 조치하였으며 타 지역에 사시는 2분은 해당 지자체로 신상을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현금 구매자 1명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회도 다음 달 예정인 임시회를 4일로 단축하는 등 회기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화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인 집행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회기에 예정된 도정 질문을 4월 회기로 연기하는 한편 각 상임위별로 현지 시찰 일정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건은 강원도가 제공받은 신천지 교인 명단이 얼마나 정확한지입니다. 제공된 신천지 교인의 수는 당초 알려진 도내 교인 수의 절반에 그치고 청소년과 어린이 등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경찰은 신천지 교인 소모임이나 비밀 포교 활동 등도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이렇다 할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바이러스나 호흡기 질환 치료 효과 등을 강조하며 일부 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예방약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나 글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실제 약국의 구입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한 채널, 실제 약사가 출연해 바이러스 침입을 억제해줄 수 있는 약이 있다며 특정 약품을 언급합니다. 각종 논문을 소개하고 해당 약품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한 1인 방송 제작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말라리아 약을 거론합니다. 역시 해외 논문을 인용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와 비슷한 동영상과 게시물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종 SNS에서는 해당 약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묻거나 직구 경로를 공유하는 글들도 난무합니다. 시중 약국에도 여기서 언급된 약을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약 사는 분들도 많고 이상한 유튜브 보고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말라리아 같은 거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루마티스에도 먹고 이런 약인데 그게 뭐 유튜브에 떴다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약품은 호흡기 질환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 구충제 등입니다. 대부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일반 약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있어 특정 약품은 이미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품절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이들 약품 모두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된 바 없으며 임의로 복용하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사들이 치료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 판단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먹는다고 예방이 되거나 예방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권유하면 안 돼요. 다 있어요. 다 그런 약들이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일각에서는 홍삼과 마늘 등의 식품이나 건강보조제를 특정 용법에 맞춰 복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식품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일부 함유됐을 뿐 즉각적인 예방, 치료 효과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권장되는 특정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중인 특정 치료법은 임상시험을 통해 테스트를 거쳐야 하므로 상용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원주에서 대구를 오가는 시외 고속버스의 모든 운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원주시는 하루 12차례 운행하던 원주와 대구 간의 시외버스 노선이 지난 21일 이미 폐지됐고 기존 7회에서 2회로 감축 운행하던 고속버스는 28일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이와 함께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 각 터미널에 대한 1일 1회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요청한 접촉자 등에 대한 소재 파악과 위치 정보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6일 보건당국이 요청한 13명의 소재를 파악했고 5명의 이동 경로 위치 정보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모두 210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와 정보부서, 보건당국으로 구성된 별도의 합동조사팀을 편성해 신천지 교회를 포함한 단체의 확진자와 접촉자 등에 대한 명단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7일 새벽 2시 55분쯤 춘천시 칠전동에서 청소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청소차에 타고 있던 52살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강릉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6만 장의 마스크를 유료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동해안 지역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센터 앞에 마스크 구매를 위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반장들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판매한다고 사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10개 구매할 수 있대요. 저희 4인 가족이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줄 서고 있어요. 강릉시가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한걸음에 찾은 겁니다.
터남 이동에서 보유한 마스크는 3,600개, 순서를 지정한 번호표를 받은 주민들은 330여 명가량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 번호표도 받지 못한 채 10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강릉역을 비롯해 강릉 관광 1번지인 중앙시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도 외출을 꺼리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강원도와 시군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생각보다 덜한 상황입니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점에서? 뭐 바로바로 지금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 잘 나오고 하니까 바로바로 뭐 강릉시청 문제라든가 뭐 이런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뭐 좀 불안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강릉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또 지자체 예산 조기 집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도 이제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긴급 자금이 오게 되면 저희들 대출 지원들을 보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운영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이미 결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서로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관광지의 불황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와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방역에 나선 것도 어느새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방역과 확산 방지 최일선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공무원들을 장진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온몸을 둘러싸는 방호 장비를 입은 의료진들. 무겁고 답답한 방호 장비를 수없이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24시간 동안 음압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 식사도 병동 안에서 도시락으로 대신합니다. 병동 안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할 수 없을 만큼 쉼없이 돌아갑니다. 제일 걱정이 의사의 피로도가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야간에 한 분이 당직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 호출을 백당직이 있어서 한 명 더 추가하는 식으로 하고. 병원 관계자들은 오직 환자들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만 생각한다고 짧은 말을 전했습니다. 병원 밖 상황도 비슷합니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방역차 뒤에서 소독약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2일부터 춘천 전역에서 방역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방역에 나선 사람들은 춘천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 서울시 2배 면적에 달하는 춘천 지역 방역을 고작 8명이 맡다 보니 피로감은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방역이 끝나고 복귀하면 다음 날 방역과 용품 지원 계획까지 또 다른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사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보건소를 폐쇄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하루에 코로나19에 투입되는 공무원만 1,800여 명에 달합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충주 엄정면과 접하고 있는 원주시 귀례면 사무소 직원들은 마을 주민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마스크 착용과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주시 엄정면과 바로 밀접해 있어서 직원들이 상가를 돌면서도 매일 저희가 그 방역 예방 수칙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가급적이면 충주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도내에 자가격리 중인 469명을 관리하는 건 역시 공무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전화를 걸어 증상을 체크하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1대1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접촉자 동선 확인과 소재 파악에는 도내 경찰 210명이 전단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아직 종식되지 않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역시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실제로 춘천시의 경우 코로나19 24시간 상황 근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근무, 여기에 당직 근무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근무에 투입되는 상황. 근무가 없는 날도 정시 출퇴근은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인들의 얄미운 말 한마디가 이들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사실 춘천시도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너무 심하게 자기 개인만 중심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 나선 이들의 소망은 단 한 가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방역 체계를 지켜보면서 개인 위생에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대구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영준 한림대의대 사회역학교실 교수에게 현재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경원 추가되지는 않았고요. 지금만 도착했습니다. 지금만 도착해서 네. 지금 이제 시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환자들을 더 빨리 잘 찾아내서 조기에 선제 격리 그리고 선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환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에 대한 네거티브한 생각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방역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추천도 마찬가지로 전국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민감도의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는 당연히 지금 많이 부족한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 민간 의료기관 또는 의료원 병원 그 비율이 굉장히 민간 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중보건기기라든지 어떤 의료 자원이 많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주 지적돼 왔던 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이제 저희가 과제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상 자체로는 차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이 이제 상기도 감염 증상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반 감기보다는 당연히 폐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중증 폐렴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요하는 거고요. 하지만 증상 면으로 봐서는 상기도 감염 증상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계속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요. 30초 이상 손 씻기 자주 씻어주시고 기침할 때 팔 안쪽으로 가리고 또는 이제 휴지로 가리는 등의 개티, 에티켓 그리고 다중 이용 장소 같이 공공들이 모이는 장소를 당분간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본인께서 고위험군이신 경우 그리고 고위험군이신 분들과 같이 생활하신 분들의 경우에 특히 더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평화지역 현안과 공약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전 지사는 군인의 주민등록지 군부대 이전과 DMZ의 유네스코 유산 등록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원주시 갑선거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3월 5일 이전에 거취를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강원도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3월 5일 이전에 선거구제가 획정되기 언저리에 저의 거취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주 갑선거구 권성중 예비후보는 최근 이광재 전 지사의 원주 갑선거구 출마를 촉구하는 도내 민주당 기초와 광역의원들의 건의문이 위조됐다며 오는 28일 공모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내륙과 산지는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최대 10mm 정도가 되겠고 강원 산지로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여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